이건 뭐 너무 살아있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비타민 C랑 꼭 같이 먹어야 된다는 거. 비타민 C하고 같이 먹으면 그런 게 안 생겨요. 안녕하세요. 만호박이 웰니스 클리닉 이왕재 원장입니다. 네, 반재상 원장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유튜브 채널을 하면서 뭐 많은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문들 중에 이제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것들 그런 거 뽑아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제가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무슨 뭐 추첨하는 것 같네. 안녕하세요. 유익한 영상 감사드립니다. 영상에서는 무조건 음식과 함께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 제가 구매한 비타민C 예를 들면 아스코빅 애시드 1000mg은 식사 전에 먹는 걸 추천한다고 써 있더라고요. 구글에도 검색해 보았더니 아침에 빈속에 먹거나 식사 40분 전에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복용 시간에 대해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이상한데 이거 구글이 아니 어느 구글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너무 추세를 못 따라가는 것 같아서 조금 내 가슴이 아프네요. 그건 뭐 제가 사실 누차 설명을 드린 건데 한국 사람은 위장이 멀쩡한 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식전에 처음 드시는 분이 1g 정도를 1000ml를 먹으면요 거의 백발백중 속쓰림을 체험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본인들의 경우로 생각해 보세요. 속쓰림을 체험하신 분은 절대 다시 안 먹습니다. 그 물질을 절대 안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쓰림을 체험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음식을 어느 정도 채워서 그 음식이 비타민C라는 아스코르빈산, 그 산이 위 점막을 공격하는 것을 막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먹는 분이 편안한 마음으로 먹어야지 속이 쓰리거나 고통이 느껴지면 절대 안 먹는다고 생각할 때 그거는 구글 아니라 어디에 나와 있는 말이라도 잘못된 얘기입니다. 식사 중간에만 먹어도 충분합니다. 네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뭐 알 수 있는 건 우리 반 원장님 직접 설명해도 돼요. 네네네. 자, 메가도스 할 때 비타민 B와 비타민 D는 같이 먹어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안 먹는 게 좋을까요? 이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원장님 설명해도 되지. 비타민 C는 특별하게 충돌하는 영양제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B군 또 비타민 D도 엄밀히 말하면 굉장히 우리 인체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드시는 게 좋고 비타민 C랑 같이 충분히 먹어주시면 상관없습니다. 사실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그 비타민을 먹는 사람들한테 이제 질문을 해요. 제가 비타민 먹고 계세요? 그러면 다 종합 비타민 하나는 먹고 있습니다. 근데 비타민 C를 먹는 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은 비타민 E나 뭐 비타민 A나 이런 것들이 먹었을 때 그 단독으로 먹었을 때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거 뭐 논문이 많아요. 네. 그것만 비타민 E만 좋은 줄 알고 먹었더니 오히려 몸이 망가지신 분들이 3분의 1이라는 거야. 네. 과거의 논문을 분석해 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비타민 C랑 꼭 같이 먹어야 된다는 거. 비타민 C하고 같이 먹으면 그런 일이 안 생겨요. 네.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네,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분. 부모님이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데 비타민 C 복용을 피해야 하는 게 맞나요? 다른 유튜브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근거 없고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전혀 비타민 C는 항응고제 드시는 분들은 금해야 된다라는 그거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수십 년 연구하고 실천한 제 얘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문제 안 됩니다. 근데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문제 안 됩니다. 자,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자, 방광 이상 증상으로 아랫배, 옆구리, 허리, 시골뼈 통증이 밤에 1시간씩 화장실을 갑니다. 간질성 방광염이라고 해서 펜폴 캡슐 복용 중인데 효능이 없습니다. 비타민C 고용량을 해도 될까요? 얼마나 먹으면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 이건 도움 될 것 같은데. 이건 좀 케이스이긴 하지만 비타민C와 방광에 대한 설명을 조금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사실 요로결석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한번 따로 좀 설명을 하면 좋은데 이분은 필히 비타민C를 드셔야 돼요. 근데 주의하실 건 뭐냐면 비타민C를 생전 안 드시는 분이
고용량의 비타민 C.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 계속해서 저는 말씀드리지만 식사 때마다 최소한 2000ml씩 드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6000ml 드시는 거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를 드시기를 권하는데 지금 질문 주신 분의 경우는요. 지금 간질성 방광염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은요. 갑자기 많은 양의 비타민 C가 소변으로 나가기 때문에 증상이 일시적으로 조금 악화될 수가 있어요. 더 심하게 이 아픈 증상이 좀 고통스러운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 비타민 C가 소변 속에 같이 포함돼서 나오고 있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주기 때문에 길게 보면은 방광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은 지금 드시는 약보다는 비타민C를 잘 드시는 것이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방광염을 치료하는 궁극적인 치료책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결국은 방광염도 좋아지실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네. 방광염 좋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리포조말 비타민C라고 있죠. 그죠? 네, 리포조말 비타민C가 흡수율이 정맥주사 수준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 리포조말 비타민C를 복용하는 게 좋을까요? 교수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정중한데요? 예. 네. 리포조말 비타민C를 가지고 뭐 이렇게 차별화시키려는 그런 기업체 내지는 그렇게 판매 전략을 하는 분들이 저한테 많이 오는데 아주 그냥 너무 좀 안타까워요. 저는 그냥 리포조말 비타민C를 적극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이 비타민C 오랫동안 연구를 하면서 비타민C 효능을 보면요. 비타민C는 흡수만을 목표로 해서 드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흡수가 중요하면 그래서 혈중 농도를 많이 높여야 된다 그러면 주사를 맞으면 돼요. 주사를 맞으면 되지. 그리고 아무리 리포조말이 좋다 하더라도 정맥 주사처럼 높일 수가 없어요. 그럼 불가능합니다. 리포조말 비타민C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리포조말 비타민C는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일반 비타민C를 드실 때보다는 혈중 농도를 조금 더 높일 수는 있어요. 높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정도의 농도를 가지고 무슨 특별한 암을 죽인다든지 그런 특별한 그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비타민C를 6000ml 드시는 것으로 우리가 원하는 비타민C 농도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리포조말 비타민C를 가지고 혈중 농도만 높이려는 그러니까 그 흡수율을 높이는 거는 실질적으로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대장에도 굉장히 예를 들면 리포조말 비타민C는 대장에 영향을 못 미쳐요. 대장을 좋게 못한단 말이에요. 다 흡수되니까. 다 흡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대장까지 안 가요, 비타민C가. 흡수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리포조말을 아주 그냥 비장의 무기로 들고 오시는 것 같은데 저는 리포조말 비타민C에서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제가 이런 어떤 편향성을 보이기보다는 우리 시청자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혈중 농도를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이게 또 이제 적당히 흡수가 또 안 돼서 대장까지 좀 가져야지 또 좋은 것도 맞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리포조말 비타민C가 가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일반 비타민C에 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시청자분들께서 저희 얘기를 듣고 판단해 주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비타민C 메가도주를 한 지가 2개월 되었는데 갑자기 정상이던 혈당 수치가 높아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요. 이건 너무 살아있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비타민C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를 알면 금방 알 수 있는 얘기예요. 비타민C를 만드는 게 포도당이에요. 그래서 비타민C가 구조가 포도당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혈당 재는 게 뭘 재는 거예요? 포도당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C가 화학적으로 구조가 포도당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비타민C 주사를 맞잖아요. 그러면 혈당이 500, 600으로 올라갑니다. 그 검사 기기에. 근데 실제는 포도당이 굉장히 낮아요. 비타민C가 많은 거죠. 비타민C가 많은 건데 그게 혈당으로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나중에 이제 당뇨 얘기할 때 말씀을 제가 더 드리겠지만은 너무 혈당 수치에 너무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근데 혈당 수치를 재야 될 때가 있어요. 당뇨 환자로서 혈당 수치를 재야 될 때는 비타민 C를 그 전날이든 아침이든 재기 몇 시간 전에 비타민 C 섭취를 안 하고 가면 돼요. 6시간. 예. 6시간 정도. 내가 이제 병원 가서 언제 재는다 그러면은 그 전날이나 그 아침에는 비타민 C를 안 드시고 가면은요, 혈당이 제대로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당뇨 환자들이 혈당을 막 철저하게 재고 너무 뭐 이렇게 철저하게, 예.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비타민 C를 계속 먹고 있으면 이제 그런 거는 조금 쉽지는 않을 혈당이 것 계속 같아요. 높게 나와요. 비타민 C를 드시고 제가 보면 3시간 지나면 피 속에 꽉 올라가거든요. 그럼 비타민 C 오지 3시간 만에 딱 혈당, 자기는 공복인 줄 알고 쟀더니 혈당치가 쫙 올라가요. 비타민 C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경험한 거예요. 뭐냐면 아침에 어느 날 이제 비타민 C 주사를 30g 맞았어요, 제가. 맞고서 그날 무슨 생각인지 당 검사를 한 거예요. 그냥 한번 시험 삼아서. 네. 당 검사를 했더니 200 몇십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당연하지, 그렇게 나오지. 그래가지고 내가 당뇨가 있나? 그런 생각을 비타민 C 주사 맞은 거 생각 안 하고. 그리고서는 한 확실히 체험하셨네. 2시간쯤 있다가 또 쟀더니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여전히 뭐 한 100 몇십 한 거예요. 100 몇십으로 떨어지죠.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한 6시간 지나면은 이제 정상. 그래가지고 오직해서 내가 당화혈색소까지 재봤어요. 그랬더니 완벽하게 정상이더라고요. 당화혈색소는 안 올라가. 안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게 비타민 C가 포도당 구조랑 같기 때문에 비타민 C가 마치 포도당처럼 잡힌 거다. 그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에게 혈당치를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병원에 가서 재주는 당화혈색소가 사실은 2~3달 전에 내 혈당이 어땠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비타민 C를 만드는 게 포도당이에요. 오늘 구독자님들 우리 질문들을 쭉 봤는데요. 질문 내용이 너무너무 정말 좋고 네, 알찬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건강에 대해서 많이 비타민 C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분들이 평소에 알고 싶었던 내용들 이런 거를 딱 질문해 주셔가지고 앞으로도 저희가 많은 질문을 해주시면 이런 시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알맞는 박사님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